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석입니다. 지금부터 6월 22일 월요일 월요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먼저 항상 방송을 시청해 주시고 또 현장에서도 함께 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를 드리겠고요. 이번 주가 이제 6월의 마지막 주 경마 주간이 되겠는데 최근에 이 편성이 좀 어렵게 좀 짜여진다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능력차가 크지 않고 또 변수가 상당히 많다 보니 그렇게 좀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 현장에서 최대한 막권을 좀 압축을 해서 추천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너댓 경주를 제외를 하고는 3두 3마리로 압축을 해서 두 방으로 추천을 좀 드리고 있는데 특히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천마 3두 안에서 그러니까 3마리 안에서 이 전부 다 입상은 하지만은 충마 선정에 미스가 나서 뒤에 두 마리가 손잡고 들어오는 경주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현장에서 이제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이제 제 스타일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이제 이 막건수가 좀 적다 보니까 이 세 마리를 뭐 조합을 하고 또 다양한 승식에 좀 활용을 해서 적중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콜센터로 이제 고맙다는 그런 연락이 좀 많이 좀 온다고들 하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래도 저는 가급적이면은 지금처럼 좀 막권을 압축을 해서 뚜렷하게 적중을 좀 드릴 수 있도록 선장에서 더욱더 집중하고 최선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월요일 방송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6월 27일 토요일 서울 우경주로 시행되는 1700m 국산 우등급 경주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번에 서울 우경주가 또 문세영 기수 은퇴 기념 경주여서 나름대로는 좀 의미가 있는 그런 경주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이번에 현재 14마리가 출전에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좀 조교를 안 하는 말도 좀 있어서 요게 이제 또 어떻게 또 작용이 될지는 출마표가 좀 떠봐야 좀 알 것 같아요. 우선 먼저 이번에 5타입니다. 관심마들 중심으로 이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5타 같은 경우는 직전에 초반에 출발은 바닥에 있었습니다. 출발할 때는 바닥에 있었다가 경주 중반에 무빙 작전을 펼치면서 마지막까지 끈기를 발휘했고 동강회타랑 동반 입상을 했던 거란 말인데 이번에도 이제 직전처럼 이 무빙 작전을 펼치느냐 요게 이제 관건일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부담 중량이 좀 늘어서 56.5를 달고 나올 예정인데 특히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바람이 좀 많이 불 수밖에 없는 게 우창구 조교사가 이제 이번 주를 끝으로 은퇴를 합니다.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이어서 뭐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의욕을 보일 수밖에 없을 텐데 이번 주에 은퇴를 하는 조교사가 이제 4명이 있죠. 1조의 박종건 조교사, 또 지금 5조의 우창구 조교사, 6조의 홍대유 조교사, 그리고 16조 최봉주 조교사까지 4명의 조교사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 조교사 활동을 하게 되는데 여담이지만은 지금은 좀 그렇진 않은데 예전에는 이제 조교사들이 은퇴할 때 퇴직금을 은퇴 시점에서
이 마지막 3개월의 상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퇴직금을 지급을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교사들이 은퇴하기 전에 정말 많이 좀 때려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나고,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조교사가 이제 12조 김소환 조교사, 지금 이제 사범측 조교사의 장인어른 되시는데, 특히 이제 김소환 조교사 같은 경우에는 이 은퇴하기 이전에 엄청난 마필들이 전부 다 입상을 해가지고 많은 상금을 좀 벌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그때 같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겠지만은, 어쨌거나 이제 좀 욕심을 좀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시 돌아와서 파이브타 같은 경우는 직전처럼 이제 중간에 서두르면은 충분히 또 되는 전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필 자체가 다 강단이 있는 그런 마필이고, 또 순발력이 약한 그런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게이트만 좀 유리하게 배정을 받으면은 이번에도 충분히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전력으로 또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로키저이 같은 경우는 직전에 이제 왼 앞다리 저림으로 취소가 됐던 그런 마필인데, 그 이전에 2연속 입상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두 차례 입상했던 경주를 보면 항상 선두권 빠른 전개를 펼치면서 입상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선두권에 붙이면은 더 뛰는 말인데, 그렇지 않으면은 안 뛸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행히도 이번에는 빠른 말들이 많지 않아서 최근 모습처럼 다시 한번 두 번째, 세 번째 선두권 전개를 펼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고, 아마 이번에도 이제 코지 기수가 기승을 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특별하게 빠른 상대가 없는 경기라면 럭키조이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게이트를 좀 봐야 되겠지만은 무난하게 선두권 전개를 풀어가는 데는 좀 어려움이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약간의 또 공백이 있긴 하지만은 또 조교 강도를 이제 마지막까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능력과 전개로 볼 때 충분히 가능한 전력이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별교 알라딘도 최근에 이제 2연속 입상을 하고 있는 그런 마플인데, 개인적으로는 기본 능력을 그렇게 후하게 평가하는 마필은 아닙니다. 이번에 승급전을 맞이했고 또 상대들이 좀 강해졌기 때문에 과연 3연타를 칠 만한 능력만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가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은, 사실 얘도 안쪽 게이트 배정을 받으면은 이번에 빠른 선행마들이 좀 많지가 않아서 전개가 잘 풀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에도 입상을 하면은 능력보다는 전개로 입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벌교 알라딘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사이즈로는 상대마디보다 조금 밀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꽤 세게 보는 말은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파이터는 직전에 이제 한 박자 늦었던 그런 마필이죠. 제가 처음에 소개를 해드렸던 5타랑 같이 뛰었던 마필인데, 사실 초반에는 이 5타보다 먼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5타가 중반에 무빙을 뜰 때 같이 안 따라가고 꾹 참았다가 마지막 한 발을 써봤지만은 앞에 가는 말들을 넘어서기에는 좀 역부족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포인마이기도 한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순발력이 약한 그런 마필은 아닙니다. 뭐 5타 얘네들보다는 좀 더 빠른 말이기 때문에 이번에 바깥쪽 게이트라면은 모르겠지만은 안쪽 게이트에 배정을 받으면은 최근 모습과는 달리 이번에는 서두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빠른 전개를 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파이터는 배당 메리트도 충분히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인기도에서 조금 밀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바깥쪽 게이트라면은 제가 고민을 좀 해보겠지만은 안쪽 게이트라면은 이번에 충분히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블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 플라잉 컨코드는 이제 최근에 계속 선행을 나갔지만은 버텨내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얼핏 보면 지구력이 좀 약한 마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최근에 뛰었던 상대들을 한번 볼게요. 직전에는 뭐 안양빛의 속도라든가 라트 K, 그 전에는 뭐 라운 사일런스, 리플렉트, 능력 있는 말들하고 뛰었던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산 5등급 경주에서는 강한 상대들하고 전력을 다 가져왔던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편성 하나만 놓고 따지면은 이 근래 들어 가장 약한 상대들을 만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번에 늘어난 거리 1700을 극복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저는 극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집중 견제에 들어오는 마피들이 센 말들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만 하지 않고 선행으로 경지만 장악을 하면은 뛰어온 사이즈를 볼 때 1700이 아니라 2000m도 저는 뭐 충분히 버텨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마도 송재철 기수가 기승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이번에 바깥쪽 게이트 배정해 봤던 안쪽 게이트 배정해 봤던 가장 빠른 순발력을 지니고 있는 마필이라 선행만 나서면은 저는 버틸 수 있다 한 표를 좀 던지고 있어서 플라잉 콩코드를 재미있게 보는 그런 마필로 어떤 말씀을 드리겠고, 신한에이스 같은 경우는 직전에 좀 발주가 안 됐죠. 그러면서 이제 한 박자 늦었던 그런 마필인데, 생각보다는 발전 속도가 좀 더딘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뭐 출발 여부를 떠나서 거리가 좀 또 1700으로 늘었기 때문에, 자, 요거를 이제 또 어떻게 또 극복을 하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대하라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계속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마블인데, 최근에 좀 경주력이 뭔가 좀 다운된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경주력 회복하는 것도 이제 급선무견하겠지만은, 무엇보다 이제 순발력이 좀 살아나야 될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빠른 전개를 펼칠 때 좀 더 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스마트 해성 같은 경우는 직전에 전반에 끝걸음은 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살짝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긴 하겠지만은, 직전에는 아무런 경합 없이 편하게 전개를 풀어갔던 그런 경기여서, 이번에 또 치열한 자리 싸움 벌이면은 어떻게 뛸지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산 프렌드는 조교를 좀 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볼 때는 출전을 좀 안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나머지 마필들은 기본적으로 걸음에 좀 한계를 좀 노출해 가지고 자력으로 이 입상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이번에 기본적으로 액면으로 볼 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말이 이제 5스타, 럭키조이, 그리고 파이터, 플라잉 콩코드, 자, 요렇게 이제 네 마리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마필들인데, 이 가운데 개인적으로는 이 플라잉 콩코드, 얘를 가장 좀 세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최근에 선행을 나가서 버티지 못했지만 능력 있는 말들하고 뛰었다는 점에서 상대가 약해졌다면 편성의 사이즈를 볼 때는 상당히 좀 메리트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번에 플라잉 콩코드를 중심으로 해서 배팅 전략을 좀 세우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후차권도 제가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이제 두 방으로 좀 압축을 할 겁니다. 파이브스타, 럭키조이, 파이터, 여기서 이제 정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 또 이제 그 외의 마필들은 제가 현장에서 참고를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두 방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번에 플라잉 콩코드 상대들이 약해졌기 때문에 얘 선전을 한번 기대를 해보고 싶은 경기여서 저는 이번에 플라잉 콩코드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토요일 6월 27일 토요일에 시행되는 서울 의경주 문세영 기수 은퇴 기념 경주를 한번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끝까지 시청을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수요일에 또 금요일 예상 방송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